이 남자는 인생에서 2번 사업을 완전히 접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10년 후 그가 만든 가게는 전국에 4,000개가 넘었습니다. 같은 시각 부산의 작은 카페 하나는 필리핀 기업에 팔렸습니다. 그 금액은 3천억 원이 넘었습니다. 두 이야기 모두 시작은 초라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두 브랜드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하루에 가장 많이 사 마시는 음료가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당신도 모르게 마시고 있던 이야기. 한 번쯤은 이런 생각 해보셨을 겁니다. 출근길에 습관처럼 손에 쥐는 1,500원짜리 아메리카노. 그 컵 안에 이렇게 복잡한 이야기가 담겨 있을 거라고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사람들은 흔히 이 두 브랜드를 이렇게 비교합니다. 외장이 더 많은 쪽이 이긴 거라고.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그 생각이 완전히 뒤집힐 겁니다. 진짜 승부는 매장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답은 조금 뒤에 밝혀집니다. 지금은 한 남자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대형 어학원 마케팅 부서에서 일하던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개인 사정으로 퇴근 후 한 레스토랑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됩니다. 임시로 하던 일이었습니다. 용돈이나 벌자는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의 성실함을 눈여겨본 레스토랑 사장이 어느 날 그에게 위탁 운영을 제안합니다. 자신의 가게를 통째로 맡기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청년의 이름은 하형훈이었습니다. 기대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사장의 계획이 틀어지면서 위탁 운영 제안은 철회됩니다. 그는 다니던 회사도 이미 그만둔 상태였습니다. 돌아갈 곳이 없어진 겁니다. 선택지는 하나였습니다. 직접 창업하는 것. 1996년 그는 엔하우스라는 레스토랑 사업을 시작합니다. 분홍빛 꽃무늬 소파, 샹들리에 조명, 프라이빗한 커튼, 공주풍 인테리어로 유명했던 그 시절의 카페입니다. 대면식과 카페 메뉴를 함께 파는, 지금으로 치면 꽤 독특한 콘셉트였습니다. 가맹점은 늘어났습니다. 2010년대 초반 엔하우스는 60여 개 매장까지 확장됩니다. 2013년엔 빙수 브랜드 파시아까지 새로 시작합니다. 두 브랜드를 합치면 매장 100여 곳. 겉으로 보기엔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그런데 트렌드는 늘 사람보다 빠르게 움직입니다. 공주품 인테리어를 찾던 손님들의 발길이 서서히 뜸해지기 시작합니다. 전 50여 가지에 달하던 메뉴는 재고 관리에 짐이 됐습니다. 넓고 화려한 매장은 더 이상 강점이 아니라 매달 나가는 임대료였습니다. 두 번째 붕괴였습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만큼 키웠으면 이 방식을 유지하면서 버텨야 한다. 하영훈의 선택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10년 넘게 쌓아온 것을 스스로 완전히 부수기로 합니다. 이 선택이 훗날 그를 국내 카페 브랜드 매장수 1위 자리에 올려놓을 줄은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2015년 하영훈은 화려한 인테리어와 250가지 메뉴를 버립니다. 대신 좁고 간소한 매장, 단순한 메뉴, 압도적으로 싼 가격. 서울 홍대에 1호점을 열었습니다. 이름은 메가 MGC 커피였습니다. 그런데 진짜 흥미로운 건 다음입니다. 보통 카페 브랜드는 오피스 상권부터 노립니다. 직장인이 몰리는 곳, 유동인구가 많은 곳. 그런데 메가커피는 정반대로 움직였습니다. 서울보다 경기도, 오피스보다 군인 학생 주거지역, 심지어 군부대가 많은 연천 같은 지역에서부터 빠르게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남들이 안 보는 곳에서 먼저 자리를 잡은 겁니다. 여기서 첫 번째 심리 코드가 등장합니다. 대부분의 창업자는 이걸 몰랐습니다. 큰 상권에서 승부를 보려던 바른 저가 커피 브랜드들이 분쟁으로 몸살을 앓는 동안 메가커피는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던 지역에서 조용히 점유율을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같은 시기 정반대의 시작을 가진 브랜드가 있었습니다. 서울이 아닌 부산. 1호점은 경성대학교 앞 작은 매장이었습니다. 2014년 문을 연 컴포즈 커피입니다. 메가커피가 얼마나 크게, 얼마나 빠르게를 택했다면 컴포즈 커피는 정반대의 길을 걷습니다. 본사가 직접 로스팅 공장을 운영하며 수석 로스터가 생두를 직접 선별했습니다. 유통 마진을 없애고 그 대신 맛으로 승부하겠다는 것. 저가 커피인데 맛있다는 평가를 목표로 삼은 겁니다. 두 브랜드 모두 통했습니다. 메가커피는 2020년 1,000호점, 2022년 2,000호점, 2024년 5월엔 창업 10년 만에 3,000호점을 돌파합니다. 지금은 4,000개가 넘는 매장으로 전국 카페 브랜드 가운데 매장 수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컴포즈 커피 역시 무섭게 따라붙습니다. 2025년 9월 1호점을 연 지 11년 8개월 만에 3,000호점, 2026년 2월 기준
3,140개 매장, 패점률은 0.5% 안팎, 업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여기서 관객 대입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저 두 창업자 중 한 명이었다면 크게, 빠르게 갈 것인가? 느리지만 맛있게 갈 것인가? 어느 쪽을 택하셨을까요? 그런데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2024년 여름 벌어집니다. 필리핀의 외식 대기업 졸리비 푸즈가 컴포스 커피 지분 70%를 인수합니다. 금액은 2억 3,8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300억 원. 부산 대학가에서 시작한 카페가 동남아시아 최대 식품 기업의 손에 들어간 겁니다. 이건 마치 옛말에 나오는 새옹지마와 같습니다. 전화위복이라는 말도 있죠. 당장은 손해로 보이는 일이 나중엔 기회가 되고, 반대로 좋아 보이던 선택이 훗날 발목을 잡기도 합니다. 컴포즈 커피의 창업 세력에게 이 매각이 진짜 복이었는지, 그건 뒤에서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메가커피 쪽도 이미 한번 비슷한 순간을 겪었습니다. 하영훈 대표는 2021년 6월 자신이 다시 일으켜 세운 엔하우스 지분 100%를 식자재 유통기업 보라티얼에 1,400억 원에 매각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손을 뗍니다. 지금 메가커피를 이끄는 사람은 보라티얼 최대 주주였던 김대용 회장입니다. 그는 엔하우스와 우윤, 보라티얼까지 동시에 대표이사를 겸직하며 회사를 키우고 있습니다. 최근엔 사명을 엔하우스에서 MGC 글로벌로 바꾸고 일본 법인까지 새로 설립했습니다. 이제 국내를 넘어 해외로 나가겠다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확장의 이면엔 아무도 크게 이야기하지 않는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 숫자가 이 이야기의 진짜 반전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만 들으면 메가커피가 압도적인 승자처럼 보입니다. 매장수 4,000개 이상, 국내 카페 브랜드 1위.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서를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나옵니다. 2023년 기준 메가커피 매장 한 곳의 평균 매출은 3억 6,262만 원이었습니다. 컴포즈 커피는 2억 6,501만 원. 숫자만 보면 메가커피가 앞섭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얼마나 남기느냐입니다. 지난해 컴포즈 커피의 매출은 882억 원, 영업이익은 367억 원이었습니다. 영업이익률로 계산하면 41.3%, 같은 기간 메가커피 운영사의 영업이익률은 18.8%대였습니다. 컴포즈 커피는 매장 수도, 매출 규모도 메가커피에 못 미칩니다. 그런데 100원을 벌면 41원 넘게 남기고 있었던 겁니다. 메가커피는 100원을 벌면 19원가량을 남깁니다. 이제 처음에 그 장면을 다시 떠올려 보시죠. 대부분은 매장 숫자가 승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필리핀 기업 졸리비가 3,300억 원을 주고 사들인 건 매장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효율적으로 돈을 남기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새옹지마의 진짜 의미입니다. 컴포즈 커피가 외형 경쟁에서 밀렸던 그 시기, 자체 로스팅 공정을 붙들고 원가를 관리하던 그 느린 선택이 결국 41.3%라는 업계 최상위 수익성으로 돌아온 겁니다. 컴포즈 커피 앱 회원 수도 눈에 띕니다. 2021년 300만 명이던 회원이 2022년 650만, 2023년 1000만을 넘어 2026년 2월 기준 1759만 명까지 늘었습니다. 2023년 12월엔 방탄소년단 B가 모델로 나서며 팬덤을 그대로 매출로 옮겨오는데 성공했습니다. 2025년 7월 한국소비자원 만족도 조사에서도 저가 커피 브랜드 가운데 종합만족도 1위를 기록했습니다. 그에 따리 훗날 이렇게 말했다는 유명 창업자들의 이야기처럼 훗날 누군가는 이렇게 정리할지도 모릅니다. 그때 그 브랜드는 크지 않은 대신 단단했다고. 하영훈 대표는 이제 이 판에 없습니다. 그는 2021년 1,400억 원을 손에 쥐고 떠났습니다. 지금 메가커피의 확장과 해외 진출, 그 성과와 부담은 전부 그 다음 세대인 김대영 회장의 몫입니다. 업계에서는 김 회장 역시 시장에 저가 커피, 몸값이 치솟는 지금 다음 엑시트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다는 시선이 나옵니다. 두 브랜드 모두 결국 같은 결론에 도달합니다. 상업자가 맨몸으로 시작해 브랜드를 키우고 결국 더 큰 자본에 넘기고 떠난다는 것. 메가커피는 국내 자본에, 컴포즈 커피는 해외 자본에 넘어갔다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크게 갈 것인가? 단단하게 갈 것인가? 여러분이라면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한 남자는 2번 무너지고 나서야 자신이 쌓아온 걸 스스로 부술 용기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 용기가 매장수 1위라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부산의 작은 카페는 크게 가는 대신 단단하게 가는 길을 택했고
결국 필리핀 기업이 먼저 손을 내밀게 만들었습니다. 승부는 매장 숫자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두 브랜드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다음 승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마시는 커피 한 잔. 그 브랜드가 어떤 선택을 해왔는지 한번 검색해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크게와 단단하게 중 어느 쪽을 택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그 선택, 후회 없이 계속 밀고 나가실 건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K 스토리텔링 채널이었습니다.